안녕하세요. 스토리텔 박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포물인 피부약 탈자입니다. 엽기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피부약 탈자. 태초부터 지금까지 600년마다 지옥의 문이 열려왔다. 지옥의 대악마들은 지옥과 인간계가 연결되는 600년마다 한 명씩 인간계로 강림하여 인간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피해 유의를 기념하는 악령이 깃든 전리품을 남겨왔다. 600년 전 악마가 해를 잡아먹는 현상이라고 알려진 일식이 절정에 달한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렸다. 검은 연기와 함께 나타난 것은 지옥의 대악마 중 하나인 피부약 탈자 아즈라엘. 아즈라엘은 인간의 전신 가죽을 벗겨내는 것을 즐기는 악마 중에서도 잔인하기로 손꼽히는 대악마다. 그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직시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피부가 뜯겨진 살점 없는 얼굴, 시뻘건 피부로 덮인 거대한 날개, 그리고 무수한 칼날로 이루어진 손가락. 아즈라엘은 일식이 일어난 저녁을 휩쓸며 999명의 희생자를 찾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다. 거대한 제단 위에 매달린 인간들의 비명은 하늘을 찔렀지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다. 저주의 의식이 시작되자 아즈라엘의 손끝에서 섬뜩한 빛이 났다. 대악마는 칼날 같은 손가락으로 첫 번째 희생자의 피부를 벗기기 시작했다. 살아있는 채로 피부가 벗겨지는 끔찍한 고통의 희생자는 실성한 듯 울부짖었다. 희생자에게서 벗겨낸 피부는 한 장의 종이처럼 공중에 떠올랐다. 이 끔찍한 의식은 일식의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윽고 999개의 피부가 모두 벗겨지자 아즈라엘은 그것들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다. 피부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서로 융합되었고 마침내 하나의 완벽한 가면 형태를 이루었다. 일식이 끝나갈 무렵 아즈라엘은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인피명구를 들어올리며 저주의 말을 읊어대기 시작했다. 이 가면을 쓰는 자, 완벽한 아름다움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대가로 9명의 영혼을 바쳐야 하리라. 999번의 사이클이 완성될 때 내가 다시 이 세상에 강림하리라. 저주를 마친 아즈라엘은 가면을 땅에 던지고 지옥의 문으로 사라졌다. 해가 다시 떠오르자 마을은 피부 없는 999구의 끔찍한 시체만을 남긴 채 적막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섬뜩하게 빛나는 인피명구, 사람의 가죽으로 만든 가면이 놓여 있었다. 이것이 피부약 탈자 저주의 시작이었다. 최지연, 어린 시절 끔찍한 화재 사고로 전신에 화상을 입은 35세의 피부과 의사다. 그녀의 얼굴 곳곳에는 아직도 화상 자국이 선명하다. 어린 시절의 화재 사고는 최지연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한때 귀여움을 독차지하던 그녀는 순식간에 사람들이 쳐다보기 꺼려하는 흉측한 괴물이 된 것이다. 그녀의 얼굴과 몸은 마치 녹아내린 촛농처럼 일그러졌고 피부는 울퉁불퉁한 흉터로 뒤덮여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피부 이식 수술을 통해 그녀의 얼굴과 양손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그녀의 얼굴과 손은 여전히 흉측한 화상 자국이 곳곳에 새겨져 있다. 학창시절 최지연은 끊임없는 괴롭힘과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괴물이라 부르며 놀렸고 심지어 그녀의 흉터를 만지면 저주에 걸린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선생님들조차 그녀를 불편해했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하기 일쑤였다. 한 번은 술에 취한 남학생들이 그녀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 했다. 그들은 얼마나 그녀의 화상 흉터가 역겨운지 보고 싶어 했다. 최지연은 겨우 도망쳤지만 그날의 기억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의대에 진학한 최지연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과를 전공한다. 그녀는 밤낮으로 공부했고 마침내 뛰어난 의사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의사가 된 그녀는 모든 의과 지식과 최신 의료치료법을 동원해 그녀의 화상 자국을 지우려 했으나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온몸을 뒤덮고 있는 흉측한 화상 자국을 지울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했다.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외모 때문에 차별과 모욕을 받기 일쑤였다. 그녀는 오늘도 두꺼운 화장으로 얼굴을 덮어 화상 자국을 가린다. 푹푹 찌는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지만 그녀는 속살이 가려진 긴 소매 블라우스와 긴 치마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병원으로 출근한다. 병원에선 동료들이 한여름의 두꺼운 화장은 피부에 좋지 않다는 조언을 한다. 친절한 걱정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경멸의 눈빛을 최지연은 놓치지 않는다. 어느 날 최지연은 다니던 한의원에서 기괴한 모습의 가면을 보게 된다. 한의사는 그가 이 가면을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했고 가면의 설명란에 의하면 이 가면은 인피명구라 불리며 끔찍하게도 사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또한 이 가면을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해준다. 하지만 한의사는 믿지 않는 듯 웃으며 허황된 이야기라고 일축한다. 최지연은 이 인피명구에 이상한 끌림을 느끼고 그 기괴한 가면을 빌려 집으로 가지고 온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방에서 인피명구라는 가면을 꺼내 잠시 바라본다. 기괴한 모습을 한 가면의 표면이 섬뜩하게 빛난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가면을 탁자 위에 대충 던져놓고 잠이 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울을 본 최지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거울 속에는 완벽한 미모의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매끄러운 피부, 균형 잡힌 이목구비, 탄력 있는 몸매. 그녀는 처음으로 보는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의 꿈이 아닐까 의심하지만 엄연한 현실임을 깨닫고는 눈물 흘린다. 지난밤 천국의 신은 그녀에게 기적을 선물했다. 혹시 지난밤 가져온 인피명구라는 가면 때문일까? 서둘러 가면을 찾아보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은 그 보잘것없는 가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종아리는 물론 허벅지까지 드러나는 짧은 스커트와 팔이 보이는 나시를 입고 출근한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가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힌다. 하지만 이번엔 경멸과 동정의 시선이 아닌 선망과 부러움의 시선이다. 그녀는 친구들 모임에 자신감 넘치는 관능적인 옷을 입고 나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그녀는 난생 처음 속살이 훤히 드러나는 수영복을 입고 수영 강습을 받기 시작한다. 그녀는 평소 부러워했던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선정적인 옷을 입고 클럽에 들어가 춤을 추며 삶을 즐긴다. 여성들의 선망과 질투 어린 눈빛, 남성들의 욕망에 찬 시선들.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꿈꾸고 있던 그 느낌들이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며칠 전 병원에서 실종되었던 여의사 김유나의 시체가 병원의 구석진 폐기물 보관소에서 발견된다. 올해 34세의 김유나는 성형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미모의 소유자다. 모델 같은 키에 볼륨 있는 몸매는 꾸준한 관리와 시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녀의 성격은 극도로 이기적이고 물질적이다. 돈과 명예,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망이 강해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겉으로는 세련되고 우아해 보이지만 내면은 냉혹하고 계산적인 여인이다. 그런데 그토록 아름답던 여의사가 얼굴을 비롯한 전신의 피부 가죽이 벗겨진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된다. 경찰들은 이 엽기적인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고 최지연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른다. 하지만 최지연은 엽기적인 살인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한 피부와 아름다움을 즐기며 지낸다. 며칠이 지나고 최지연은 깜쪽같이 사라졌던 화상의 흉터 자국이 다시 피부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최지연은 다시 생겨난 화상 자국을 보고 괴로워하고 화상 자국을 없앨 방법을 생각하다가 잠이 든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난 최지연은 다시 깜짝 놀란다. 그녀의 피부는 완벽하게 재생되어 배곡같이 빛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쁨에 젖은 그녀는 몸매를 드러내는 관능적인 옷을 입고 병원으로 휘파람을 불며 출근한다. 그런데 병원은 경찰들과 언론사의 기자들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충격적이게도 병원에서 두 번째 피해자가 발견된 것이다. 피해자는 김도윤 의사. 훤칠한 키에 잘생긴 외모를 갖고 있는 그는 값비싼 수트와 고급 시계 등 세련된 패션 감각을 뽐내는 자신감 넘치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을 가진 의사였다. 그런데 그도 여의사 김유나와 마찬가지로 전신 피부 가죽이 벗겨진 채 수술실에서 발견된 것이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최지연은 이상한 예감에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피에 젖은 수술복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USB를 발견한다.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동영상을 확인한 최지연은 충격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만다. 동영상에는 수술실에서 의사복을 입은 여의사가 웬 여인의 피부를 벗겨내는 잔인한 모습이 찍혀있다. 놀랍게도 여의사는 최지연 본인이고 피해자는 첫 번째 실종자인 여의사 김유나다. 그렇다. 김유나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은 다름 아닌 최지연 본인이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녀의 뇌리에 무의식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녀는 한의원에서 빌려온 인피명구를 그날 밤 착용했다. 그 순간 그 인피명구는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의 피부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동시에 인피명구 속 가면의 저주가 서서히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녀는 깨끗하고 신선한 피부를 원하는 악령의 목소리를 듣는다. 악령에 지배당한 최지연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분노가 자라나며 그동안 그녀를 괴롭히고 차별했던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폭발한다. 첫 번째 희생자는 동료 의사 김유나였다. 김유나는 평소 최지연을 흉터녀라 부르며 괴롭혀왔다. 최지연은 김유나를 병원 수술실로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한다. 그녀는 메스로 김유나의 피부를 한 장 한 장 벗겨냈다. 김유나는 피부 가죽이 벗겨진 상태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숨이 끊어진다. 김유나의 피부를 벗기는 순간 최지연은 이상한 쾌감을 느낀다. 김유나로부터 벗겨낸 피부 가죽을 뒤집어 쓰자 그 피부는 마치 물처럼 그녀의 육체에 흡수된다. 동시에 그녀의 피부와 외모는 눈부신 아름다움으로 빛난다. 이어서 병원 의사 김도윤이 그녀의 희생양이 된다. 김도윤은 과거 최지연을 성추행하려 했으나 최지연의 화상 흉터를 보고는 기겁하며 그만뒀던 인물이다. 최지연은 그를 수술실로 유인해 수술대에 묶고는 피부 가죽을 도려낸다. 김도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곧 그의 피부는 최지연에게 흡수되며 그녀의 것이 되고 만다. 김유나와 김도윤을 잔인하게 살해한 기억이 모두 떠오른 최지연은 이것이 모두 인피명구라는 가면 때문임을 깨닫는다. 그녀는 분명 인피명구를 착용하고 있지만 인피명구는 그녀의 피부와 완벽하게 동화되어 가면을 쓰고 있는지 인식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 임피명구를 벗을 수도 없다. 최지연은 그녀가 쓰고 있는 임피명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한의원으로 향한다. 하지만 이미 한의원은 폐업한 상태다. 최지연은 먼지 가득한 한의원 내부에서 마치 그녀가 보기를 바라는 듯 남겨진 한 권의 고서를 발견한다. 고서에는 지옥의 대항마 아즈볼라가 인간의 가죽을 여과 만든 임피명구에 대한 전설이 쓰여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임피명구를 벗을 방법이나 저주를 푸는 방법은 적혀 있지 않다. 최지연이 임피명구를 벗을 방법을 찾는 사이 시간은 지나가고 최지연의 피부는 다시 빛을 잃으며 이전의 화상 자국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자 최지연의 내면에선 악령이 끊임없이 새로운 피부에 대한 갈망을 부추긴다. 완전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포기할 수 없는 최지연은 결국 살인을 선택한다. 여대생 21세 강서연, 부모의 과잉보 속에 자라 최지연의 화상 흉터를 공개적으로 조롱한 철없는 학생이다. 방송 PD 42세 박준서, 피부질환 치료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최지연의 허락 없이 그녀의 화상 흉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바 있다. 수사팀장 48세 김재훈, 병원에서 발견된 두부의 살인사건을 조사하다가 수사 대상인 최지연에게 성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전 남자친구 36세 박성민, 오래전 최지연의 상처조차 보듬어 주겠다며 그녀와 잠시 사귄 적 있다. 알고 보니 그의 행동은 친구들과의 내기였을 뿐이다. 가장 친한 친구 34세 이수연, 최지연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최지연의 화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최지연을 동정하는 척하며 이용만 해왔다. 이들은 차례로 최지연의 희생양이 되며 잔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피부 가죽이 벗겨진다. 그들 피해자들은 겉으로 최지연을 동정하는 것과는 달리 모두 속으로 최지연의 화상 흉터를 경멸하고 혐오하던 사람들이다. 매번 살인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의 피부 가죽을 흡수할 때마다 최지연의 미모는 더욱 빛난다. 하지만 살인이 거듭될수록 최지연의 정신은 점점 불안정해진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악령에 대한 공포,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부를 벗겨내면서 얻는 이상한 만족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녀는 자신이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지만 가면의 저주는 그녀를 계속해서 새로운 희생양을 찾도록 이끌고 만다. 그리고 어느 사이 그녀의 내면은 점점 악령에 지배당한다. 마지막 희생자는 최지연의 어머니 박순자다. 그녀는 딸의 화상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며 끊임없이 최지연에게 성형과 치료를 강요했던 인물이다. 최지연은 어머니를 살해하면서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미 그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어머니를 죽인 후 인간성을 상실했다는 생각에 최지연은 완전한 절망에 빠진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까지 살해하며 얻은 완벽한 피부와 외모를 잃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피부는 다시 푸석해지며 예전의 흉측한 화상 자국이 드러난다. 마침내 9번째 희생자를 찾아야 할 때 최지연은 충격적인 진실을 깨닫는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지막 희생양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 임피명구의 전설에 대해 기록한 고서. 그곳에 적혀있는 끔찍한 저주의 구절. 이 가면을 쓰는 자 완벽한 아름다움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 대가로 9명의 영혼을 바쳐야 하리니. 그렇다. 최지연의 손 아래 8명의 피부 가죽이 벗겨지며 희생되었고 마지막 희생자는 바로 최지연 본인인 것이다.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악령에 지배당한 그녀는 메스를 들어올린다. 최지연이 자신의 얼굴을 베기 시작한 순간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 뒤로 어둠이 깊어지더니 거울 속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난다. 지옥의 대항마, 피부약탈자 아즈라엘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린다. 그 소리는 마치 수천 개의 비명이 뒤섞인 것 같이 공포스럽다. 공포에 젖은 최지연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다. 아즈라엘의 무시무시한 형체가 거울을 뚫고 서서히 드러난다. 살점 없는 얼굴, 피부로 덮인 날개, 그리고 무수한 칼날 같은 손가락. 그 모습에 최지연은 비명을 지르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넌 나의 도구였을 뿐이다. 이제 내 피부를 가져갈 시간이다. 아즈라엘의 칼날 같은 손가락이 최지연의 얼굴을 향해 뻗어간다. 그 손가락이 그녀의 얼굴 피부에 닿는 순간 최지연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낀다. 그녀의 얼굴서부터 전신 피부가 한 장 한 장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 든다. 그녀가 그동안 희생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그녀 자신이 피부 가죽이 벗겨지는 그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 최지연은 고통에 실성한 듯 몸부림치지만 아즈라엘의 손가락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지연의 피부를 벗겨낸다. 이윽고 그녀의 전신 피부가 한 장의 종이처럼 벗겨져 나간다. 최지연은 자신의 피부가 벗겨지는 고통 속에서 그동안의 삶이 떠오른다. 어린 시절의 화재 사고, 평생 받아온 차별과 모욕, 그리고 그녀가 저지른 끔찍한 살인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아름다움의 대가다. 그제서야 최지연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녀의 흉측하고 혐오스런 화상 흉터는 얼굴과 몸보다는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음속 분노와 증오의 흉터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녀 스스로 만들었음을 깨닫는다. 최지연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
그녀는 자신의 벗겨진 피부가 지옥의 대항마 아즈라엘의 시뻘건 피부 가죽으로 만든 날개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본다. 그녀의 피부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아즈라엘의 날개에 융합된다. 그 모습은 끔찍하면서도 기이하게 아름답게 느껴진다. 피부 가죽이 다 벗겨진 시뻘건 고기 덩어리가 된 최지연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뭐라고 중얼거린다. 하지만 이 고통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며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최지연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는 순간 지옥의 대항마 아즈라엘은 그 영혼을 감싸 안는다. 그녀의 영혼은 아즈라엘과 함께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 순간 최지연은 자신이 영원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깨닫는다. 피부 약탈자 대항마 아즈라엘이 사라진 방 안에는 피부가 벗겨진 최지연의 시체와 기괴한 모습의 가면만이 남아있다. 거울에는 그녀의 마지막 절규가 서린 듯한 핏자국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아름다움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 이로써 피부 약탈자의 저주는 또 한 번의 사이클을 완성했다. 인피명분은 또다시 누구에게로 이어져 다음 희생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과 복수심으로 가득 찬 또 다른 불행한 영혼이 이 저주받은 가면을 발견할 때까지 인피명분은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최지연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을 얻는 대신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다. 어떠신가요?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연은 눈을 떴다.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주변에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의사가 그녀에게 화상 흉터는 완벽하게 치료했음을 알려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모든 것이 꿈이었다. 끔찍한 살인들, 완벽한 피부를 위한 관계 어린 추구, 그리고 마지막 심판까지 모두 꿈이었다. 감사하다고 말하며 그녀는 흐느꼈다. 이제부터 그녀는 다르게 살 것이다. 자신의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 살아갈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비쳐들었다. 새로운 날, 새로운 선택의 시작이었다.